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환경들이 많이 변한 건 아닌데 다만 시장의 어떤 급락 움직임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지난주 그 고비 때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나. 시장도 약간 반등의 힘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생각이 드는 게 다 떨어질 때는 다 떨어질 대로 좀 고민이고 네. 다 오를 때는 뭐 다 같이 해피하니까 괜찮은데 지금 같은 때는 또 좋게 보자면 오르는 종목이 송곳처럼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르는 종목들만 잘 픽을 한다면 그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도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요즘에 더 하게 되더라고요. 네, 종목만 좀 잘 골라본다면 말씀 주신 대로 호재가 더 부각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의 사고를 해보는데요. 저희 시간대에서 뭐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해보자면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저희가 자동차 열심히 언급을 했었잖아요. 지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정확한 체크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개장전 성공 전략의 황유현 팀장님도 다른 대형주 말고 대형주 내에서는 자동차를 계속해서 탑픽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주의 상승세가 지난주 후반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게 상당수 반갑게 느껴집니다. 저희 시간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의 기술 시간을 통해서 타이밍도 빠르게 잡아보시고 또 시장의 큰 흐름도 함께 읽어보는 알찬 코너들 다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되게 알차게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미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력과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2주 전에 그린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 과정에서 자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지는데 상대적으로 생산은 줄어들다 보니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때문에 다음 장 보시면 천연가스도 저희가 계속 팔로우 해드리고 있고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에너지 대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보니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에너지 대란은 어느 정도 상쇄를 해주면서 여기에다가 친환경까지 갖춘 곳이 어디가 있을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 고민해보면 중간 다리로 원자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원자력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이다 뭐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덜 할 수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가기 전에 원자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해외 국가들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꺼내고 있는데요. 한번 국가별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 이쪽 두 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 중립 위해서 그 SMR 대규모 투자하겠다를 공약으로 아예 내세웠었고 중국 역시 원자로 20기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죠.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이 사실상 금기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린 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원자력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눈길이 가는 부분이었고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와 SMR에 3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4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유럽 10개국은요. 10개국의 에너지 장관들이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12일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형 모듈 원자로나 이 원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또 필수가 우라늄 아닙니까? 네. 우라늄 관련한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우라늄 가격은 높아졌고 우라늄 ETF도 엄청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8년 만에 최고치. 네, 맞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예, 원자력 관련해서 올해만 봤을 때 대표적인 종목들 한전기술 172% 예, 올랐고요. 일진파워 135% 올랐었고.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이긴 하나 어제 또 급등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직 남아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고 12%, 14% 급등 흐름을 기록했었는데 원전 관련해서는 투자뉴스 7에서 김진만 팀장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다른 코너에서도 저희가 원자력 관련해서는 계속 종목 팔로잉을 해드렸었잖아요. 네, 정확하게 매매 기술에서 이미
네 종목 다로 그렇죠. 미리 한 번 더 시세를 다 챙겼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매매 기술 두 어드바이저는 또 이들 종목에 지금으로는 어떤 대응을 할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예. 여쭤보고 싶네요. 참 많이 올라서 그런데 또 재료는 남아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종목을 꼽아 본다면 어느 쪽으로 집중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많이 올랐고 그런데 재료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궁금한 리비안입니다. 리비안 정말 한 2주 동안 많이 거론이 됐었어요. 일단 아마존 전기차로 유명하죠. 아마존이 19년도에 7억 달러 8천억 원대를 투자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 주목받는 게 미국에서 제일 사랑받는 차종이 바로 픽업 트럭이에요. 네. 미국의 거의 전 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판매량이 픽업 트럭인데 픽업 트럭 부분 전기차 처음으로 출시한 게 리비안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에서는 11월 25일 전후로 상장할 거고 로이터 측에서는 시가총액 한 94조 원대, 지금 현대차, 기아 합친 것보다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 주목받고 있죠. 리비안 납품사 등의 관련주가 급등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제2의 테슬라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분명 여기서 투자 차익을 챙기는 거 긍정적이지만 이게 또 급등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늘 있기 때문에 이 니콜라 때처럼 그냥 제2의 테슬라라는 키워드 달고 갔다가 상장 이후에 크게 시장에서 관심 못 받는다면 또 변동이 커질 수가 있어서 리비안과 조심해야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제작진 안에서는 1, 2주 전부터 얘기는 계속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좀 미뤄뒀던 이유가 리비안 관련해서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사실 방송에서 여러 번 다루기는 쉽지 않은 좀 그런 종목들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유는 혹시 갖고 계시다면 이제 뉴스가 나오기 임박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내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그 부분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보는 거니까 특히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비안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 거론이 됐었던 것, 삼성 SDI, 만도 등의 큰 종목들 있고요. 우신시스템, 남성, 에코캡, 세원, TCC 스틸 등 리비안에게 어떤 걸 납품하는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이게 리비안에게 직접 납품하는 게 있고 리비안에 납품하는 삼성 SDI에 또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좀 잘 따져보시는 거 필요하고요. 사실 방한 기대감에 어제도 시간외에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에코캡 같은 경우가 지금 리비안 관련주 대장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비안 측에서 자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한하고 그러면 같이 손잡고 갈 소부장이 어디가 될 것인가 그 기대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죠. 최근 한 10거래일 동안의 상승률을 한번 보시면 에코캡은 173%예요. 사실 이게 어제 종가 기준이니까 최고가 기준으로 친다면 다들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대원화성 75%, 우신시스템 10거래일 동안 67%, 우리산업 18%, 못 오른 게 한 10%대 정도이고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 높아요. 근데 어제 종가로는 급등했다가 조금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 3% 손실 구간, 삼성 SDI도 8% 정도 하락 구간입니다. 10거래일간. 열흘 동안에 에코캡이 그러면 3배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173%.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매매 기술에서 에코캡을 이미 단야쌤 하셨고 대원화성도 하셨고 매매 기술 볼 걸. 전 열심히 보는데 보고도 놓치는 그런 마음이 이게 타이밍 싸움이 쉽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매매 기술 시청률도 잘 나오잖아요. 네, 아무튼 오늘 매매 기술 시간에 다녀쌤 박진섭 어드바이저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지금 우리 이거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넘겨볼게요. 리비안 관련주 그래서 지금 사도 돼? 방한하고 정말 픽업 트럭 잘 팔리고 전기차 막 이렇게 잘 되면 진짜 제2의 테슬라면 어떡해? 네. 라는 기대 있고 아니야 이제 어느 정도 욕심 내려놓고 일단 뉴스가 나오면 좀 매도 나올 수 있으니. 그렇죠. 익절을 하자. 아니야 그래도 아직 남아있어 보유. 어느 쪽을 선택할지 투자자분들이 스스로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인 것 같아서 오늘 네. 이거 화두를 던져봅니다. 일단 다냐쌤께 제가 방송 전에 살짝 어떤 의견이세요? 했더니 아직까지는 돈이 빠져나오진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슈가 있는 동안은 조금 봐야 되는데 그만큼 매매 타이밍에는 좀
조심하면서 접근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방송 보고 계시다면 좀 더 코멘트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최희정 앵커가 질문을 해야겠네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려야겠어요. 예, 리비안 관련주에 대해서는 여러 고민이 있으실 텐데 한번 타이밍 잠시 후에 잡아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리오프닝 관련주들 하나하나 다 좀 살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뭐 끝판왕이라도 해도 될 정도로 카지노주 얘기입니다. 여기는 진짜 오프닝이 돼야 진짜 돈이 오는 쪽이긴 한데 근데 다만 보면 지난 1년 동안의 흐름인데요. 나름대로 버텨주긴 했습니다. 비카지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돈을 벌려고 했었고 다만 좀 부침이 많이 있었긴 했었는데 뭐 이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신규 확진자가 확 늘면 리오프닝이 뒤로 밀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었을 텐데 다만 1년 동안에 보면 롯데관광개발 비카지노 사업을 통해서 33% 주가 올랐었고요. 강원랜드 22%, 파라다이스 15%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식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카지노주도 바라보는 그림은 그 다음 장 이거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고 80% 넘어가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될 테니까 그러면 사람도 몰릴 거야.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면 특히 중국인 VIP가 돌아올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바닥 찍었어. 실적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에 대한 수익성 지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1년 올해까지도 이제 바닥 찍고 영업이익률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매출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이 기대감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은 좀 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미 미국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주들이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이런 강세가 일어나고 있고 네. 그러면 결국 돈이 여기까지 흘러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는데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체 확인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기도 하죠. 저는 지금으로서는 제일 사실 대응이 가늠이 안 가는 게 카지노주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한 심리가 또 주가에도 그 파도 치듯이 반영이 됐는데 궁금해지네요. 이럴 때 또 진입을 하는 게 미리 자리를 잡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확연하게 턴하는 걸 보고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시죠. 예,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전략은 어떻게 짤 수 있을지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차장님과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한 3주째 에너지 가격 관련해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는 그러면 그 중간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친환경적인 부분이랑 이런 그린플레이션의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원전주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어제도 급등을 했고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망들은 다 좋게 하긴 하더라고요. 차장님께서는 어떤 투자 의견 갖고 계신가요? 일단 그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올 초에도 한번 좀 움직였어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친환경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논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한 중간 정도. 네. 이거 친환경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다가 이제는 특히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특히 유럽에서 이거는 친환경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는 원전 비중이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시장에서 가격을 만들고 네. 뭐 사실 원자력 발전이 과거에는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산업은 아니었어요. 많은 국가들이 이제 원전을 짓고 뭐 그런 산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이 요새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라늄에 투자하는 ETF. 네, 맞아요. 왜냐면 우라늄 이런 거 채굴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여기도 쇼티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요건 친환경의 약간 순환매 과정? 뭐 그렇게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당분간 에너지 가격이 쉽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뭐 어제도 사실 유가가 크게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네. 거의 강보합 정도로 끝났고 80불에서 끝났고 지금 미국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일단은 오펙에서는 공급을 추가적으로 늘리진 않겠다라고 했죠.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원유 생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일단은 인력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규로 뭐죠? 채굴하는 쪽에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설문이 좀 있었고요.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자들을 하루아침에 구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면 내년까지도 EIA에서는 내년까지도 이제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에너지 가격이 조금 더 이런 강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쪽에서의 뭐 움직임은 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뭐 최근에 천연가스 조금 떨어졌으니까 네. 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한쪽이 올랐다가 뭐 석탄, 원유, 천연가스 이제는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대열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화석 연료라고 봐야 될까요? 그 중간 어디쯤이죠, 뭐. 중간 예. 어디쯤이고 어찌 됐거나 에너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사실 주식이라는 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순환매가 도는데 이 에너지원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원자력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좀 커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타이밍이고 네. 또 시간이 지나면 천연가스가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그래서 어제 뭐 최근에 급등했잖아요. 원자력 관련주가. 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저는 조금 자제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길목 지키기. 그러니까 올해 연말 내년까지도 조금 이어질 이슈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좀 길목을 지켜놓다가 뭐 조금 오르면 뭐 다른 쪽으로 갈아탄다든지 아니면 뭐 계속 좀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 자체는 그러니까 긍정적인데 다만 또 어제 급등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 추격 매수보다는 좀 길목을 지켜가면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을 때 좋은 종목을 선점해서 그때 다시 한번 변동성 키우면서 급등을 했을 때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차익 실현해 가는 전략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끔씩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흐름들을 계속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 굳이 종목을 꼽진 않겠습니다. 네. 예. 종목도 잘 모르고요. 원전주에 대해서는 또 핫해질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게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카지노주입니다. 항공은 어쨌거나 실적을 받쳐주고 있고 조금 더 가시화되는 느낌인데 카지노는 왠지 리오프닝 중에서도 좀 더 먼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주가도 어찌 보면 1년 동안 좀 지켜줬는데 지금이 최악이라고 한다면 더 좋아질 일만 남은 거 아닌가라고 행복회로를 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카지노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 의견 갖고 계세요?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전망, 네. 그다음에 뭐 최악이 지나갔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오르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단기로 볼 거냐, 단타 칠 거냐, 아니면 장기로 갈 거냐. 그거를 판단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아마 지금 요새 막 계속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백신 맞은 사람들은 자정까지 술 먹게 해주겠다. 마스크 쓸 사람은 쓰고 벗을 사람은 벗고 네.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 달 말 되면 70%가 넘을 것 같고 네. 지금 15일 정도 되면 거리두기 그러니까 뭐 백신 맞은 사람 관련해서 인센티브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네. 정책 기대감에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이 강세를 지금 뭐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돼서도 뭐 최근에 오른 종목들도 꽤 있었고 네. 뭐 미국에서도 주가가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는 구분은 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실적이 개선된 것과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개선된 것과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과 구분을 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소위
물릴 수도 있잖아요. 네. 역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적이 개선된 종목에 대해서 역선택을 하면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실적이 유지가 된다. 리오프닝이 돼서 실적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오르겠죠. 그런데 리오프닝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개선이 안 되고 그런 종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종목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실적이 개선된 종목을 선택했을 때는 버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을 잘못 선택하면 네. 이거는 문제가 되거든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가정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쉽게 그러니까 카지노가 성장할 때 그 시점을 보면 중국인 관광객이었거든요. 네. 카지노는 그냥 중국인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도박장에 가가지고 막 그걸 높여준 건 아니었거든요. 네. 물론 강원랜드는 이제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서 실적이 지금 리오프닝으로 개선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과 지금 실적은 개선 안 됐지만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어. 지금 바닥이니까 올라갈 거야. 물론 리오프닝과 관련된 모멘텀이 생기면 올라가겠죠. 실적과 무관하게. 그런데 뚜껑 열고 봤는데 실적이 개선되지 않더라. 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코로나 초기가 아니죠. 올 초에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코로나 우리가 컨택 언택이라고 그때는 그런 네.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네. 컨택지와 관련돼서 코로나 이후에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항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는 안 타도 되거든요. 특히 비즈니스 수요 이거 많이 네. 줄어들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카지노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물론 인간의 본성인가요? 도박이? 땡기고자 하는. 그런 예. 본성, 땡기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재미로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중국도 공공부유라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다 쳐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 라스베가스 가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도박을 한다? 그런 거 가정하기 조금 그렇죠. 무리가 있고 예. 중국이 마카오나 한국이나 이런 데 가서 도박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도 살아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의료업종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미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네. 이 의료도 굉장히 대표적인 코로나 피해주였고 그런데 지금은 리오프닝이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지금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는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과 기대감과 만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것들을 저는 구분을 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 얘기들은 해요. 리오프닝이 된다고 해서 강원랜드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냐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 증권사나 전문가들도 얘기하는데 다만 파라다이스나 특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비카지노 업종으로도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이거는 가시성이 있는 기대감 아니냐라는 얘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야 내가 코로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었는데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았었는데 코로나 관광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투자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실적이 아까처럼 마이너스를 간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해소돼. 진짜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막 1000만 관광객이 넘어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 봐도 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거는 안 보겠다라는 그렇죠. 쪽으로 네.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카지노주에 대해서 요즘에 댓글이나 관심들이 좀 높아졌기에 한번 여쭤봤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그럼 바로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 접근 가능할지 바로 제형스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되는 인플레 우려, 수혜주 베팅 유효인데 인플레와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들이 여러 업종군들이 좀 꼽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좀 집중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수혜주는 이거는 작가님이 적으신 것 같은데. 네. 다른 아니요. 맞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3주 동안 3주인가요? 4주 동안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 하고 3주째입니다. 있는데 네. 계속 그 얘기 할 거예요, 오늘도. 딴 얘기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어제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됐죠. 5.4%였어요. 전년 동기 대비 5.4%. 예상치를 다 뛰어넘은 CPI였어요. 기대를 했다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이제 알고 그 네. 정도 나올 거야. 연준도 물가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으니까 네. 그 정도 나올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그 정도 나올 거야. 물가는 높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시장 참여자들이 내년에 물가가 얼마가 될 것 같아 라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지금 공급발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죠. 네. 인플레이션은 곧 긴축 아니야? 음.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그러면 물가가 오르겠네. 그리고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기대가 실제 인플레이션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는 경로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게에서 내년에 물가가 오를 거면 회사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월급 100만 원 받고 있는데 내년에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 오르는 것만큼 임금을 좀 올려주세요. 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그래 임금 올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또 가격의 전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내년에 물가를 올리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기업에서는 아니 지금 물가가 올라서 철강 가격도 오르고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 상품 가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금리가 상승을 하면요. 그러니까 내년 내가 올해 공장을 지으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물가가 올라서 땅값도 오르고 건물 짓는 값도 오르면 설비 투자를 빨리 앞당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수요가 올라가면서 이건 실질 인플레이션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물론 설비 투자가 증가한다는 건 경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면 그 성장률을 다 깎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렇게 되면 통화가 약세로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1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을 내년에는 120원을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통화 약세가 되면 지금 환율이 1,200원까지도 갔었죠. 그저께. 네.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유를 사오는데 WTI가 80달러까지도 갔는데 환율까지 올라버리면 가격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것 실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물가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인플레이션을 더 촉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경기가 무너지느냐? 전 그렇진 않다라고 봐요. 네. 어제 IMF에서도 우리나라 성장률 미국은 조정했는데 한국은 조정 안 했죠. 한국은 지금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살짝 흔들림은 있겠지만 아주 큰 하락은 없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가정하는 게 맞고요. 지금 이런 성장률과 수출 수준에서는 그러면 인플레가 계속 된다라는 것은 그것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일단 에너지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 네. 정유, 그다음에 천연가스, 그다음에 최근에는 원자력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철강 같은 어제 포스코 실적을 보니까 포스코 이익이 3조가 나왔더라고요. 네. 재작년인가 분기 적자가 한번 맞아요. 났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이런 에너지의 문제가 공급 부족을 일으키고 공급 부족에서 수혜를 받는 업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철강인 것 같거든요. 중국의 고로 가동률이 50% 정도뿐이 안 된대요.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에 그러면 중국에서 공급을 못하면 우리나라가 가격 올리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지금 구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쪽 가격 전가할 수 있고 에너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할 얘기가 인플레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해주면서 아예 딱 못 박아서 에너지와 철강 쪽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또 관련 종목들 그리고 대표주들의 흐름도 그래서 계속 쫓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